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요걸 좀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황에 대해서 결국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 선물이 조금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시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답은 없죠. 이게 막 정확히 이거 무조건 지금 지수 밀릴 거야. 그러면은 선물, 뭐 인버스 이런 거에다 풀 베팅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콜, 인버스 둘 다 있다 보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최소한 지금 포지션, 시장에서 있는 포지션이 비중에 대해서는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즉 풀베팅으로 갔다가 이어가기에는 이제 좀 많이 부담이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 트레이딩만 내가 정확히 진짜 그날 매매 들어가서 모든 계좌 깔끔하게 클리어 시킬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황이 상관없어요. 데이 트레이딩이 진짜 완벽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시황에 대해서 내가 스윙 안 해, 그런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많은데 데이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황을 보시면은 당연히 매매하는데 더 훨씬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죠. 왜? 어차피 그날 계좌 비우고 다음날 종목 강한 거 나오면은 그날 거기서 데이 트레이딩 하고 또 비우고 하기 때문에 밤중이라던가 내가 물려서 넘어가거나 그런 종목이 존재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엄청 극소수죠, 진짜. 정말 극소수고, 지금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비중에 대해서 조금씩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일단 차트 포지션만 봐도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 있던 자리죠. 지지, 이런 박스권을 좀 만들고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저점 만들다가 결국엔 이제 강한 지지를 계속 해줬지만 깼어요. 그러면 주식에서 당연한 거, 강한 지지는 강한 저항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구간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괜찮은데? 이 구간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시장이 진짜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구간을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 조금 하락도 나오고, 물론 이제 이거를 무조건 못 넘는다, 내일 또 호재 나오고 해가지고 돌파를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 뻔히 있는 구간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점, 넘지를 못했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좀 부딪히고 있는 포지션은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벽이 있고 그거에 근접을 했으면은 빨리 깨부수고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기준이 2500을 넘은 거 좋아요. 좋은데 얘도 차트 관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관점이 둘 다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런 구간들, 그리고 그 위에 둘 다 귀신처럼 120 장기평, 저도 이동평균선을 주체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을 만드는 케이스가 꽤 많기는 하죠. 그래서 좀 올라가더라도 그 위에 또 120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일단 버티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저는 이제 지수에서는 RSI를 본다. RSI가 최소한 과매도 구간을 저는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70에 근접을 했죠.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돌파 나오고 더 주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해당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맞고 그 주변에서 밀리는 종목들도 꽤 많아. 밀리던 지수일 때도 꽤 많거든요. 한 60에서 20까지 가고, 60에서 40까지 가고, 60에서 20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60에서 30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돌파를 해줄지 모르지만 RSI 구간에서도 분명히 좀 이 상승 추세가 계속 꽤 세게 이어졌구나 라는 걸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이번에 상승이 결국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지수 상승을 끌어냈던 이유, 이유거리, 핑계거리가 찾으려면 좀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딱 기억나시는 거는 그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플레, CPI에 대해서 CPI가 생각보다 이제 저번 달 정점을 찍고
좀 밀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좀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인플레가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은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때렸죠. 근데 연준에서 그런 거 속도 조절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또 이어지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저번 달 대비해서 또 유가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 CPI에서 그 지분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유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가고 그 다음에 식품, 식량 요쪽일 겁니다. 식품주들, 아니 식품주가 아니죠. 식품 관련해서. 그래서 유가가 저번 달 대비해서 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란 핵 합의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87달러 선까지 계속 좀 천천히 내려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CPI를 다음 달에 발표하는데 그것도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런 상승은 이제 뭐 당연한 거, 가장 큰 거는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저는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플러스 오늘까지 해서 시즌이 무슨 시즌이죠? 최근 이제 뭐 지수라던가 뭐 금리 인상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움직였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특히 코스피 우량주들이 이것저것 움직였어요. 그리고 왜 움직였죠? 그냥 시세를 준 게 아니거든요. 스타트가 현대로템이었나요? 뭐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뭐 방산주들은 이제 계약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솔루션도 있었고, 이런 우량주들 얘네들이 지금 최근의 시장은 그게 있었죠. 어디 갔어? 업종 차트.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실적 시즌은 거의 국가별로 갖다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도 실적들이 뭐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좀 좋게 나온, 뭐 안 좋게 나온 당연히 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갖다 좀 상징성 있는 대기업들은 최소한 선방을 하거나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미국 뭐 나스닥도 계속 상승을 하고 상장을 하는 게 아니죠.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각종 뭐 하나솔루션만 해도 기억나는 게 뭐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었나? 그랬죠. 얘가 하나솔루션이 내가 처음 20%막 끌고 올라왔을 때가 이런 식으로 밝게 빛난 태양광 흑자 전환 이런 내용들, 흑자 전환이 이게 7분기 만에 태양광 사업 흑자 전환 이런 키워드들을 붙였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사상 최대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끌어올린 것도 있습니다. 즉 실적 시즌의 힘도 있었어요. 근데 자,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뭐 얼추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실적도 나왔고, 상승에 대해서 뭐 금리 그 속도 조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업 결국에는 핵심은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야 된다? 우량주들부터 해서 종목들이 올라야 돼요. 종목 주가. 그리고 그 종목 주가들이 대부분 실적 이슈를 띄우면서 시세를 준 상태고, 그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동력을 이제 좀 소진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도 거의 지금 해먹을 건 해먹었어. 거의 큰 것들 알맹이 있는 애들은 실적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그런 힘, 뭐 낙폭 과대 플러스 실적 기업들이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인플레 좀 잡히는 거 뭐 그런 게 좀 복합적이에요. 뭐 항상 주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끌어올렸던 모습이고, 그게 이제 좀 소강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나스닥도 미친 척하고 또 시세 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좋다구나 하면서 막 또 같이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겠지만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내가 진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 트레이딩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뭔가 스윙도 들어가고 뭐 비중에 대해서, 스윙은 결국 비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일 단타도 그렇지만 비중에 대해서 뭐 실력은 이제 비중 배팅은 실력이다 이러는 얘기 있잖아요.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동감은 해요. 비중 배팅 실력은 맞는데
저는 그게 사실 그 문장 하나가 초보분들이 진짜 엿먹이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중 베팅은 실력이야. 맞아. 맞는데 대다수의 개인들한테는 그 문구만 생각하는 거지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하면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시장에서 좋은 관점들의 종목을 줬을 때 비중 베팅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비중 베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곡해 되는 건지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은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비중 베팅은 실력이라 그랬어 하면서 비중 베팅 때리고 크게 맞고 그러다가 이제 또 운 좋으면 또 크게 벌기도 하죠. 벌면은 그래 이게 실력이지. 잘 됐을 때는 자기 탓이에요. 원래 주식이 뭐 세상 일 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시장 탓, 종목 탓, 운이 없었다 이런 거. 하지만 주식시장은 살벌하죠. 결국에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뭐 내가 풀베팅을 해가지고 수익 내면은 그것도 내가 잘한 거고 풀베팅을 해서 크게 맞으면 그것도 내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그래서 항상 특히 직장인분들은 비중 베팅을 원래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좀 갖고는 있어요. 할 때도 그랬고 저도 웬만해선 좀 분산 베팅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아직도 그 습관이 좀 있습니다. 왜? 직장인들은 이제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비중 베팅을 하면 좋은 건 알아. 성공을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비중 베팅은 실력이다. 하지만 그 뒤에 가로치고서 대신에 정말 대응도 빠듯하게 해야 된다. 왜? 말 그대로 비중을 넣은 베팅이니까. 뭐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간 종목 5개보다 2억, 3억 들어간 종목 하나가 더 중요하죠. 걔네 1%가 1,000만원짜리 종목들 몇 개를 차지하는데 내가 한 3억 베팅을 했어, 한 종목에. 근데 3,000만원 베팅한 종목 5개가 있어요. 그거 5개 볼 바에 지금 3억 베팅한, 5억 베팅한 그 종목 하나가 1%가 훨씬 더 크죠, 파괴력이. 그럼 당연히 비중 베팅한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중 베팅이 정말 실력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멘트에 너무 꽂혀가지고 무조건 비중 베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환경에 맞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제 친구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식량주들 막 오르고 했는데 거기서 친구 녀석이 한 명이 야 그래 비중 베팅이 실력이지. 뭐 물론 이제 제가 알려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근거가 있긴 했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너무 좀 비중 베팅을 쫓을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비중 베팅보다는 주식에서는 결국 수익 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어졌을 때 내가 실력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그런 종목을 주어졌을 때 내가 대응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비중 베팅을 해야지. 대응도 안 되는데 풀 베팅하고 수익 나면은 내 탓. 내가 잘했어. 근데 손실 나면은 시장 탓. 결국에는 손실 날 때 내가 대응 못한 것도 내 실력이거든요. 그런 거는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중 베팅이 좀 얘기가 갑자기 샜는데 지금 비중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저는 비중을 특별히 좀 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말하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은 배제. 뭐 데이 트레이딩은 지속 복구하면 되는데 그런 스윙 계좌에서는 요 구간에서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은 좀 조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밑에서 지금 들고 오신 분들도 뭐 종목 지수가 한 10%, 15% 오르면은 종목들은 그래도 한 30%, 30, 40% 정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물려있던 종목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가 그런 것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갈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 1분 후의 주가도 예측 못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좀 너무 과하게 항상 풀베팅 돼 있으신 분들은 좀 조절을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개별주들이 엄청 날뛰어요. 그리고 뉴스가 없거나 좀 잡스러운 애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뭐 저는 이제 무증 이런 종목들은 안 보니까 근데 잘 가잖아요. 잘 가서 뭐 하는 거는 자기 기준이 있을 테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 재료 거래대금 3개는 꼭 웬만해서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 오늘 뭐 원전 이슈를 붙이긴 했었죠. SK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거 소형 원전 투자 뭐 이게 있기는 한데 사실 얘가 오늘 이 이슈로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저는 들진 않거든요. 그냥 무상증자 나왔고 낙폭 과대 구간에서 한번 눈치 보더니 그냥 끌어올리는데 저 뉴스를 갖다 붙인 거지. 저 뉴스가 좋아서 얘가 오늘 시세를 줬다. 랑은 뭐 이제 각자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오늘 이렇게 끌어올린 게 이 뉴스가 좋아서? 글쎄요. 이거는 뭐 각자 좀 기준에 따라 다른데 그냥 끌어올리는데 그 낙폭 과한 자리에서 끌어올리는데 저 핑계거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 다르죠. 이 뉴스가 좋아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좋았으면은 원전 주들이 싹 다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침에 뭐 보성 파워텍이 좀 살짝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얘도 어제 낙폭 과대에 대해서 이제 장기평 돌파해놓고 그런 곳에서 이제 좀 반등 나온 느낌이지. 얘가 저 뭐야 아까 전에 그 뭐 조강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세비캠도 아침에 뉴스 없이 그냥 땡겨 올리고 유일로보틱스 얘는 뭐야? 뉴스는 없어요. 뭐 로봇 다음 달 테슬라? 그러면 그거 뭐 키워드를 좀 붙이던가. 로봇 나머지는 좀 밀렸죠. 그 와중에 지 혼자 또 올랐어요. 아마 신규 상장 주니까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피코그램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근데 역으로 갔다 얘를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의 근거가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은 답변은 안 들었는데 이 종목을 뭐 한 8만원, 8만 5천원 뭐 이쯤에서 샀나봐요. 물리신 분이 있는데 물리고 나서 밀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케이스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했나 이 자리에서. 차트는 누가 봐도 높아요. 이걸 낮다라고 표현하는 분은 없거든요. 물론 이 당시에도 그럴 수는 있죠. 이 당시에도 이거 높아 보여. 근데 5만원짜리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8만원이니까 그 당시에는 높아 보였지만 지나고 나서 더 돌파를 했어요. 이런 상대성은 있지만 차트를 누가 봐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매매할 근거가 있었어야죠. 그냥 시세를 줘서 탈락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매매는 계속 해보시면 알아요. 매매 근거 매수할 때는 전혀 근거 없고 그냥 강해 보여서 그 강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지들 멋대로 막 뉴스 붙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 오늘 어부 반도체는 그래도 뭐 삼성에서 뭐 투자 이런 뉴스가 있긴 있었죠. 그 지분. 근데 대다수 뭐 오늘 폴라리스 우노 이런 것도 좀 신규 상장 그 무중 이런 테마고 대부분이 좀 잡다한 느낌이 있죠. 최근에. 그리고 저도 관심 테마에서 좀 개별주 장세다. 뭐 이게 테마가 이루는 게 아니라 뭐 지들 멋대로 갔다가 뭐 그냥 되도 않는 뉴스 하나 붙이면서 움직이거나 뭐 좋은 뉴스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근데 좀 해석이 안 되거나 테마도 안 이루고 그냥 뉴스 하나 붙이고 쭉 올리다가 근데 종목 상태가 좋진 않아. 대부분이 봤을 때 거래대금이 저런 개별주로 움직이는 애들이 대부분 대금도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무중 이슈잖아요. 저는 뭐 무중 이슈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안 봤는데 대금 뭐 빨리 갔으니까 뭐 300억 터지고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냥 시들 멋대로 가요. 뭐 이슈 하나 그냥 붙이고 뭐 국전약품 샤페론이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샤페론이란 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제 이것도 물어보신 분 있어가지고 이거 뭐 샤페론 왜 안 하셨냐. 근데 저는 그냥 차트 기준도 안 맞고 뭐 대금 많이 터진 거 말고서는 내가 샤페론 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규 상장 뭐 그 회사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건 알겠는데 관심 없는 재료야.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지금 당장 뭐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IPO 해가지고 뭐 연내 상장하겠다 그런 이슈죠. 그럼 차트가 뭐 이런 자리를 내 기준에 맞게 좀 돌파를 해주던가 그런 것도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하셨냐?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이 틀린 건 아닌데 반대로 갔다가 재료가 너무 좋아 보였냐? 아니잖아요.
그냥 샤페론 상장한대. 근데 그걸로 갖다가 뭐 한 20-30% 올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샤페론 기업이 정말 뭔가 미래성이 좀 보이는 막 이거 좀 상장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매수는 하고서 지금 특히 안 그래도 개별주 장세잖아요.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갖다가 막 그냥 이슈 하나 그냥 대충 갖다 붙이고 시세를 주는데 그런 거 매매하고서 매수하고서 주가가 밀리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셔요. 뭐 물론 그 전에 물어본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진 않죠. 종목에 대해서는. 근데 웃긴 게 물리고 나서 질문을 한다는 건 뭘까요? 자신이 매매 매수에 대해서 근거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냥 가니까 세 보여서 매매를 하고서 물리고 나서 이제 이유를 찾는 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고 나서 이유를 그제서야 찾아. 물리고 나니까 주가 시세 줬으면 어땠을까요? 얘가 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막 이런 곳에 샀는데 막 그런 게 10% 올라서 수익 실현했어. 그럼 얘 매수했을 때 뭐 근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강해 보여서 한 다음에 수익 실현하면은 내가 매매했던 근거 복귀할까요? 죽어도 안 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분들은 복귀 절대 안 해요. 매매할 때 이미 근거 없이 그냥 좋아 보여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밀리고 나니까 혹시 이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해서 좀 좋아 보였는데 매수하고 근거를 찾지 마세요. 매수하기 전에 근거를 생각을 해놔야죠. 매수하고서 근거를 찾는다는 거는 물리고 나서 거기다가 본전 탈출 아니면 얘가 좀 반등해줄 내가 물려 있으니까 그 기대심리 즉 희망회로란 말이에요. 희망회로 때문에 얘가 뭔가 좀 이유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거니까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이슈들을 그제서야 갖다 붙여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좋은 부분들이 있고 좋은 관점들이 있어야지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매매하고서 물리고 나서야 이거 중간에 뒤에 반등 나올 그런 이유들이 있나? 그때서야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마비돼 있고 별거 아닌 뉴스거든요. 딱 봐도.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이거 혹시 뉴스 괜찮지 않나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도 초보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게 이런 개별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랑 그렇게 물리고 나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장세의 특성을 좀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요. 개별주 그냥 뉴스 하나 붙이고 그 뉴스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이 안 되면은 접근을 안 하시고 아니면은 접근을 했다가 하더라도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점에서 따라잡고 물리고 나서 이거 어때 보이시나요? 이런 뉴스 있는데 의미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을 막 잘못됐다 이것보다 지금 시장에 그 개별주들이 날뛰니까 그거에 현혹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별주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다수는 그 안 좋은 개별주 장세에서도 대금이 그래도 묵직하게 터지거나 아니면은 저만의 매수 근거가 있거나 오늘 미투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영상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는 여기 있었어요. 이미 11시. 뉴스가 이 포켓 배틀스 이런 거 뉴스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저는 여기 오전에 매매 안 했습니다. 돌파하고 6,000원 넘을 때 상 따러 갔어요. 내가 이 뉴스를 못 봤을까요? 봤어요. 저도 봤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 트렌드 1이래. 구글 매출앱 1이라던가 그런 거면은 괜찮구나 하고 할 텐데 전 세계 트렌드 1이 미묘하죠. 그리고 P2E 게임 사이트 뭐 그런 랭킹 순위라고 하는데 이게 좀 유명한 거였으면 제가 진작 알았을 텐데 뭐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P2E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런 글로벌 P2E 게임 랭킹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매매를 한 이유는 재료가 뭐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내 기준이 하나 더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래. 이런 식으로 얘가 거래대금 축적하고 돌파하고 라운드 피겨까지 넘을 때 나는 할래. 내가 이 뉴스를 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미 이거 이때 봤어요. 올라온 거. 당연히 실시간 종목조에 뻔히 올라오는데 보죠. 하지만 거기서 뭐 매매를 이렇게 지지고 복구하신 분도 있겠죠.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매매는 제가 뭐 옳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맞은 매매다.
잘한 매매다, 틀린 매매다, 이게 아니라 내 기준을 기다린 거예요. 재료는 있는데 해석이 안 돼. 개별주 장세이니까 막 올라오는 건 이해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뉴스는 일단 오케이. 뭐 전 세계 1위라는 건 좋은데 트렌드 1위? 저거는 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고 거래대금도 좀 쌓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6,000원 라운드 피겨, 뭐 박스 돌파 이런 게 있으니까 재료는 내가 해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있어. 그리고 거래대금도 누적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 내가 생각한 모습을 만들어줘. 즉 제로 차트 거래대금 이런 게 결국에 3박자가 됐을 때 저는 접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려나? 이 당시에 재료는 있지만 내 기준에 차트도 안 맞고 내 기준에 누군가는 이런 거 눌림 잘 하셨을 수도 있죠. 제 기준에는 차트상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접근 안 한 거고 거래대금도 좀 아쉬웠어요. 이 당시에 몇백억 안 했거든요. 한 2, 300억이었나?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미투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좀 얘가 상한가 진짜 못 가거든요. 제가 이거 상장 언제 했었더라? 이거 16년 이때부터 했었는데 상한가가 없나? 이 종목이 진짜 못 가요. 상한가 뭐 2번 있긴 있네요. 이 당시에. 아 이거 상한가도 아니구나. 요거 하나 있기는 이거 29.4% 있기는 한데 거의 다 윗골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기억을 해요. 예전에도 매매를 몇 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으니까 차트 자리도 좋지는 않아. 솔직하게 일봉 자리가 좀 밑에 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기준에 맞을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물론 결과적으로 얘가 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접근을 해서 좋은 매매가 됐던 거지, 이렇게 하고 뭐 밀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일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일이라는 거예요. 몰라. 그래놓고 이거 동시호가에 물량 나온 거 보세요. 74만 주, 이거 나쁜 놈지. 뭐 시간에는 안 깨졌는데 그런 지금 시장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라면은. 시황이 개별주 장세인데 개별주 장세는 난이도가 더 높아.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해석도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뉴스 하나가 좀 긴가민가 하면은 재료, 차트, 거래대금 이런 걸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뉴스 붙이고서 등락률 나오면은 달려든다는 거죠. 이런 조건, 자신들의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시장에서 막 뭐 움직이는 거 많이 보여요. 막 5%, 10%.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수익 내야 되는데 조급한 거예요. 난이도는 시장이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조급해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올라오면은 뭔지 몰라. 내 이슈 막 저런 것도 해석도 안 됐는데 그냥 뭐 뉴스 대충 붙어있네. 제목 뭐 세계 트렌드 1위래. 달려들고서 밀리니까 손절치고, 요거 올라오려고 할 때 돌파로 매수했다가 혹은 요런 곳에 매수했다가 밀리니까 손절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상한가 가는 거 그냥 구경하고, 그러면 종목 내가 잘못 고른 거 아닌데 조금 더 참을걸.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시장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신 분들도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즉 내가 스스로 아시잖아요. 스스로 내가 아직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할 실력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구분하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비중을 낮추던가 매매 빈도를 최대한 줄여야죠. 근데 이것도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실력은 안 되는데 돈은 벌고 싶고 욕심은 많고 그러면서 손절은 또 생각 안 하고,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두들겨 맞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상황일 겁니다. 스스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내가 그냥 매매 딱 했을 때 승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력은 안 되면서 돈은 크게 벌고 싶으니까 비중 베팅을 하고, 혹은 손절 본 것 때문에 욕심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비중 베팅을 하고, 근데 들어갈 때 매수 근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강해 보이니까 뉴스 그냥 뭐 하나 대충 탁 붙여주면은 개별주 장세니까 뭐 잘 가더라. 잘 가는 것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미 그 뉴스로 갖다 15% 20% 상승을 준 구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막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데 비중 조절이라도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차트 기준이라던가 뭐 거래대금이라던가 뭔가 좀 더 받쳐줘야 되는데 없고, 지금 시장에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스스로 좀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황 얘기이기도 하면서 시황이라는 게 이제 그냥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시장이 개별주 장세인데 개별주 장세는 난이도 높다.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난이도 높은 거. 그리고 난이도 높으면은 내가 실력이 그 높은 난이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이 되던가 안 되면은 수긍해야죠. 아, 지금 시장은 내가 함부로 뛰어들 시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숙이고 공부할 거 이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은 낮추고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주식은 결국엔 욕심을 버렸을 때부터 좀 수익이 나거든요. 웃긴 게 돈 벌려고 들어온 시장인데 돈 벌려고 막 열정을 막 해가지고 집중하면은 대부분 두들겨 맞습니다. 어디 욕심 부려 이 자식아 하면서 그래놓고 오히려 정작 그냥 뭐 기대 안 하던 종목 그냥 대충 사놓고서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20% 올라. 그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돈 벌러 왔지만 그 돈 벌려는 큰 욕심을 내려놓고서 좀 천천히 여유롭게 여유를 생각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시장이에요. 엄청 이게 이상한데 그래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어려워요. 난이도 좀 있어요.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좀 뭐 지수가 계속 갈진 모르지만 실적 시즌도 좀 거의 끝났고 여기서 뭐 지금 시황상 뚜렷한 악재가 지금 딱 떠오르진 않는데 이제 그린 뉴딜 섹터부터 해가지고 저 뭐야 인플레 감축 법안 그런 애들이 좀 수급을 들어와 줬으면 했는데 그런 건 좀 아쉬워요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LNF 뭐 엔캠 이런 애들이 움직이긴 했고 뭐 나머지 애들은 좀 힘이 살짝 눈치 보는 건 있고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 연기금 이런 건 있는데 시황이 지금 만만하진 않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점 그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시장이 개별주가 날뛰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지금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뭐 종목 상담 당연히 못 해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대부분의 한 매일 한 20통 보면은 거기서 한 15통 이상은 매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샀대. 그냥 샀대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수할 때 근거가 얼마나 있었나. 근데 매수 근거가 없이 물리고서 좋아 보이는 이유를 찾는 거는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정상적인 이성적인 매매를 내가 한 게 맞나? 물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보이는 세상. 물리고 나서 그제서야 찾게 되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재료들. 아, 이거 좋은 거 없나? 뭐 뒤에? 그때 가서 찾으면 뭐예요? 다 똑같이 대부분의 개인이 자신이 물린 자리에 똑같이 물려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시황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거긴 하겠는데 그 종목별 이런 것도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 좀 뚜렷하게 들어왔었죠. 저번 주 뭐 8월 초, 7월 말부터. 근데 이런 물량이 좀 이제 슬슬 줄어들고도 있어요. 이것도 좀 뭐 같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뭐 시황에 대해서 각자 생각은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저도 뭐 여기서 더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하지만 항상 주식은 결국 최악을 대비하는 분들이 잘 살아남는다는 거 개인이랑 항상 좀 최대한 반대로 하시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